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자연의 번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오창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숲유치원협회 행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에 왔는데 제 발표 내용이 많은 선생님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생태교육과 사계절 자연빙고라고는 프로그램을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에게 오늘 자연빙고 단행본과 교구 세트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면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과 편하게 우리가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라서 선생님들이 앞에 계시다 생각을 하고 제가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보이지는 않지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요. 나중에 자연의 번연구소에 문의가 있으시면 내용적으로 문의를 또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내용은 지금 자연빙고라는 사계자연빙고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단행본으로 2권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권을 선생님들에게 드렸는데요. 그 내용 2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짧은 시간 내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과 오늘 자연빙고를 시작하기 전에 자연 관찰에 대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아주 간단한 퀴즈인데 영상에서 보이는 내용들을 좀 답변을 해주시면서 상호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동물이 선생님이 아시면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니까요. 쉽게 좀 답변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예, 벌써 많은 분들이 답을 해주셨는데요. 뭘까요? 코뿔소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코끼리입니다. 아마 코끼리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3살짜리 유아들도 다 알 텐데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하마입니다. 이 동물을 거리에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저도 거리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아마 마을에서, 도시에서 이 동물을 만나신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한 번도 하마와 코끼리와 코뿔소를 헷갈려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헷갈리지 않죠? 딱 보면 코뿔소, 코끼리, 하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거리에서 만날 수 없는 동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 동물은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은 학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두루미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백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려요, 지금. 두루미, 백로, 학 싸웁니다. 예, 정답은 두루미입니다. 두루미는 한자로는 학이라고 부릅니다. 학과 두루미는 똑같은 동물이죠. 우리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202호입니다. 자, 이건 겨울철에 오는 새예요. 그러면 이 새는 무슨 새일까요? 오, 벌써 답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백조, 고니, 황새, 백로. 정답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어렵죠?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이 정답은 고니입니다. 고니. 왜 고니일까요? 고니는? 그럼 백조는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백조는 일본식 이름이고요. 우리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요수, 우리
그 영상,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를 백조라고 많이 부르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정확하게는 고니의 호수가 되겠죠. 고니 중에서도요, 큰 고니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부리 쪽에 노란 부분이 있어요. 이 노란 부분이 마름모가 크면 큰 고니고 작으면 그냥 고니입니다. 이것은 마름모 형태가 선명하게 큰 모양으로 잎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건 큰 고니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진객입니다. 고니는 왜 고니일까요? 제가 질문해놓고 답을 안 알려드렸는데요. 고니는 곤곤곤곤곤곤곤곤 이렇게 울음소리가 고니 이렇게 옵니다. 이거를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은 시아오나 영종도나 팔당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이 동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까 두루미는 그럼 왜 두루미일까요? 갑자기 궁금해지죠? 아마 여기 앞에 지금 제 앞에 한 1000명이 앉아 있어요. 이 영상 앞에 제가 이렇게 건너편에 보니까 이 두루미는 뭘까요? 왜 두루미일까요? 이제 힌트를 얻었어요. 고니에서. 이 두루미는 울 때 뚜루뚜루 이렇게 우리 논에서 웁니다. 그래서 이 새를 우리는 두루미라고 불러요. 자, 황새. 자, 이제 고니까지 했죠. 세 번째, 이 새는 뭘까요? 많이 봤죠? 여름철에 우리 많이 봤습니다. 논에서, 개울에서, 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백로입니다. 백로. 흰백조에다 이슬로자. 우리가 이슬을 먹고 사는 흰새다. 그래서 우리는 백로라고 하는데요. 백로는 종류가 많아요. 해오라기, 중백로, 중대백로, 새백로, 가마우지, 외가리 이런 것들이 다 백로 친구인데요. 얘는 한 중백로 정도 됩니다. 개울에서 물고기랑 이런 수소곤충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논에서도 아주 좋아하고요. 자, 네 번째 새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새를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새 중에 왕입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새 중에서, 물새 중에서 제일 덩치가 큰데요. 두두두두두두. 정답은 황새입니다. 임금왕자를 쓰는 우리 황제할 때 황자 있죠? 황새. 황새는 부리가 아주 튼튼하게 생겼죠? 물고기를 잘 잡습니다. 황새는 날개를 피면 2m가 넘어요. 자, 우리 이 네 가지 새는 우리 들녘과 강가에 살고 있는 사라진 동물입니다. 왜 사라진 동물이냐? 이 백로를 제외하고는 다 천연기념물이고요. 마지막에 본 황새는요, 선생님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는 50살이 넘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습니다. 71년도 여름에 멸종됐습니다. 어디서? 한국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정부 때 러시아에서 새끼를 가져다가 우리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러시아에서 황새를, 부부를 받아다가 인공 번식을 해가지고 지금 2015년에 지금 방사를 했는데요. 이 황새가 원래 자연에서 태어난 종이 아니라 인공 번식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당하고요. 전봇대에 부딪혀서 전기에 감전돼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71년도에 멸종된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복원시킨 새입니다. 그래서 사라진 동물입니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20년 뒤에 과연 고니랑 두루미를 볼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려면 우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요. 이 동물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선생님이 황새, 두루미, 고니, 백로 다 알고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잠깐 퀴즈를 낼 건데요. 이게 오늘 줌이라서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아마 이쪽에서 컴퓨터로 전달을 해 주신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있는 스튜디오의 분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이게 이분들이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소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소리입니다. 오, 자,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아, 근데 소리를 딱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우리 아는 새들 다 얘기합니다. 뭐 참새, 뭐 그냥 다 얘기합니다. 자, 이 새를 지금 하기에는 우리가 또 이 새를 딱 아시는 분도 있어요, 이미. 자,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우리 숨은 고개 있잖아요. 자, 선생님,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노래방. 이 새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가수. 자, 두 가지 우리 숨은 고개로 힌트를 드렸는데 맞추시는 분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일곱 가지의 그 톤으로 한 새가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답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이 새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 우리 노래 잘 부르는 사람 꾀꼬리라고 하죠? 또 우리 노래방, 꾀꼬리 노래방 많죠? 왜 그럴까요? 7가지 옥타브를 가지고 사람처럼 우리가 화음을 내는 새입니다. 대부분의 새는 되게 단조로운데요. 이 꾀꼬리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가지 새를 더 들려드릴 텐데요. 아주 맑은 새를 하나 찾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숲속이 나오는 영상에서 배경음악으로 이 새소리가 잘 나오고요. 전철문 열릴 때도 이게 열리고요. 사이다 선전에서도 나옵니다. 누굴까요? 우리 숲속의 요정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는 바로 휘파람새입니다. 우리 휘파람새라는 새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예쁜지 몰랐죠. 그런데 이 두 새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 선생님은 제가 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아는 것과는 이름만 알고 있는 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새를 더 들려드리고 저는 요 소리 내는 거는 마치려고 합니다. 오! 자, 지금 정답이 막 지금 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뻐꾸기입니다. 뻐꾸기. 뻐꾹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뻐꾸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뻐꾸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게 되셨어요? 맞습니다. 선생님들은 뻐꾸기는 뻐꾸기라고 울어서 안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뻐꾸기 시계, 우리가 일생생활에 썼던 뻐꾸기 시계 소리에 뻐꾸기 우리 노래하는 소리가 녹음돼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꾀꼬리나 휘파람새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휘파람 시계, 꾀꼬리 시계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찰입니다. 제대로 관찰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새소리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꾀꼬리의 모습이 나오죠? 너무 예쁘죠? 꾀꼬리는 저렇게 노랗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뻐꾸기, 그 다음에 파랑새, 그 다음에 종다리, 이런 식으로 우리 휘파람새, 이런 새들이 우리 들녘과 산에 살고 있는 정다운 우리 새인데요. 아까 선생님들이
하마, 코끼리, 코뿔소를 알았던 것처럼 이런 새들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유년 시절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외국의 동식물이 가득한 그림책, 과학책을 읽었습니다. 12년간 과학을 공부했는데도 나무 열구로 새의 열정률을 구별할 수 없는 생물교육이 과학교육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모르는가? 내가 노력을 안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우리가 연습을 할 기회가 없었고요.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 교육과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점 마지막으로 이런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데요. 교정에 있는 나무 열그루를 우리 한번 알아보자. 이번 시간에 과제로 해가지고 과제를 내줘 봤는데 제가 자연빙고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을 통해서 하니까 대학생들이 잘 찾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오늘 저는 관찰과 놀이라는 관점에서 생태교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식물 50종, 우리가 잘 아는 식물 50종을 가지고 중학생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생의 평균 14.4개를 한대요. 50개 중에서.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3, 4개밖에 불과돼요. 왜냐하면 유치원부터 이렇게 학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고등학생이 더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입시에 필요한 것만 머리에 두니까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시절에 이런 생태교육이나 자연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게 다예요.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면 아마 선생님들하고 어른들하고 별 차이 없을 거예요. 어른들이라고 나무 이름, 새 이름 많이 한다? 아닙니다. 해보니까. 오히려 유치원에서 생태교육 많이 받은 애들이 곤충 이름도 잘 알고요. 새 이름도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놀이와 관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놀이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놀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발성입니다. 만약에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고 최근에 이렇게 무슨 넷플릭스에서 소개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하느라고 저녁을 굶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만약 이걸 학교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시켰다 그러면 꾀를 부렸을 거예요. 내 자발성을 갖는 놀이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그 드라마를 잠깐 봤는데 거기서 보면 마지막 편에 오징어 게임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렇게 놀이의 자발성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의 문제를 퀴즈를 더 내려고 합니다. 참새. 지금 보이는 새는 참새입니다. 이 참새는 연중 관찰이 가능할까요? 아마 선생님들이 잘하는 새라고 하지만 이 내용들을 오늘 선생님들한테 퀴즈를 한번 가져왔어요. 연중 관찰이 가능합니다.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텃새죠. 그러면 암놈과 순놈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들 중에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 지금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암수 모양은요, 참새는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앙 있죠, 원앙. 원앙 중에 결혼할 때 올려놓는 새 보면 암놈과 순놈의 모습이 다르죠. 새도 포유류나 조류, 암놈과 순놈이 같은 모양인 동물이 있고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른 동물 뭐예요? 혹시 사자, 이게 갈기가 많은 사자, 암놈입니까? 순놈입니까? 예, 맞습니다. 순놈이에요. 참새는 똑같습니다. 암수 모양이. 근데 구애와 교미시에서만 구별합니다. 선생님에게 이번에 이 사진을 보여준 건 이번 질문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미와 새끼는 참새는 구별할 수 있을까요? 똑같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이 새를 한 달 동안 추적을 한 적이 있어요. 매일같이 관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미와 새끼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먹이를 먹는 게 새끼겠죠? 생김새가 달라요. 뭘까요? 자세히 볼을 보세요. 볼에 보면 반점이 있죠. 반점이 볼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합니다. 참새가. 새끼 새는요, 태어날 때 반점이 없어요. 이 반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자연빙고에서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관찰과 놀이.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두루미 소리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어요? 팔당에 가서 새를 관찰하면서 두루미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고니 소리를. 또 파주에 가서 두루미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관찰을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관찰을 하지 않고 교과서 속에 내용들을 암기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새는요, 어미와 새끼의 가장 큰 특징은 볼에 있는 반점의 크기입니다. 점점 어른이 될 때까지 반점이 커져서 볼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죠. 참새를 관찰해 보는 것들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선생님들하고 한 40분 정도 지금 생각하는데 한 지금 20분 정도가 벌써 흘렀습니다. 재밌죠? 선생님과 오늘 원래 해야 될 얘기는 2시간 정도 해야 되는 얘기인데 제가 40분으로 줄여서 40분 좀 넘을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간 사계절 자연빙고에 관련된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계절 자연빙고죠. 자, 사계절 자연빙고는요, 빙고라는 게임에서 저희가 착안을 한 겁니다. 빙고. 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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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고랍니다. 이런 노래는 많이 들었죠. 서양에서 어린이들이 놀 때 하는 게임이 빙고가 아주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 대각선으로 한 줄이 되었을 때 빙고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한테 워크시트가 갔는지 모르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실습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를 가지고 정해진 숫자 카드를 참가자들이 불러요. 그러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쳤을 때 빙고 또는 하우스라고 외칩니다. 오! 선생님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지금 화투의 그림을 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 자, 화투는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놀이예요, 놀이. 이거는 16세기에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넘어온 카드 게임입니다. 일본 사람이 이것을 24절기, 12개월 음력을 생각해서 만든 카드 게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로 전파가 됐고요. 이거를 우리는 화투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하나우다, 꽃놀이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놀이가 만약에 다시 한번 보니까 제가 이거를 연구하고 나서 보니까 이것처럼 좋은 생태놀이가 없어요. 이거 만약 화투를 학원 다니면서 이 48장을 외우라고 그랬으면 법칙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타짜라는 영화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고스톱을 이렇게 화투를 치시던데 거기 보면 1월부터 12개월까지의 패가 다 달라요. 그런데도 이걸 기가 막히게 쉽게 외웁니다. 왜 그럴까요? 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달에 소나무와 두루미가 들어가 있어요. 2월은 매와 깨꼬리, 3월은 벚나무, 4월은 등나무와 두견새. 이렇게 동북아시아의 자연 생태를 가지고 하는 아주 자연놀이 중에서 아주 오래된 놀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면은 욕먹겠죠? 일단은 선생님들에게 놀이의 자발성, 이 패를 외운 것은 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투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자발성이다. 그 다음에 참새,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는 뭐예요? 관찰의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들꽃, 나뭇잎, 열매, 곤충, 물새를 가지고 관찰을 해서 자연빙고라는 게임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미 자연해설가 또 학교 선생님들, 유아 대상으로 한 선생님들도 자연빙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200종 정도 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자, 제가 화면에 아마 작게 나와서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카드 게임을 판을 200개 이상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게 책에 2권이 정도가 돼 있고요. 저는 이걸 하면서 또 새로운 빙고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과정으로도 돼 있고요. 이것을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해서 자연물을 찾으면 빙고인데요. 자, 제가 보여드리는 나뭇잎 빙고예요. 자,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찾았을 때 선생님들에게 제가 스티커는 안 드렸습니다. 단풍나무를 찾았어요. 또 은행나무를 찾았어요. 그러면 딱 보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티커를 제가 붙였습니다. 이런 스티커예요. 제가 나눠드린 교구가 이게 코팅된 종이라서 이렇게 스티커로, 이거는 교사용입니다. 뒤를 보시면 교사용 멘트가 있고 어린이들한테는 이렇게 가르치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교정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찾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것을 할 때는 모듬별로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아들은 다니는 어린이들은 이것을 모듬별로 활동이 힘들면 선생님들이 같이 교정해서 이 게임을 하면서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유아에 맞춰서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게 꼬꼬마 자연 빙고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드리지는 못하지만 손수건을 가져왔어요. 자연 빙고 손수건이죠. 이 손수건도 만들고 교구 아까처럼 카드, 그 다음에 어린이들은 이런 식으로 작은 어린이들한테 줄 수 있는 작은 자연빙고 카드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주면 애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스티커를 주고 같이 찾아보자 하면 하나씩 찾아보면 되는데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자연빙고를 할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원리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과 수학입니다. 그래서 자연빙고를 통해서 색깔을 찾고 디자인을 찾고 숫자를 찾는 이런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아마 가 있는 자료를 보시면 여러 가지 빙고들이 나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건 길이 빙고입니다. 길이 빙고는 뭐냐면 길이를 찾는 거예요. 뭘로? 신체 일부를 활용해서. 신체 일부를 활용해서 어떻게 빙고 게임을 해요? 예, 맞습니다. 신체를 가지고 우리는 한 척, 한 홉, 이런 한 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측정 도구가 없을 때는, 측량 도구가 없을 때는 신체 일부를 이용해서 길이를 했던 거 알고 있어요. 우리 놀이할 때도 보면 한 뼘, 두 뼘, 한 팔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이것을 자연물을 가지고 길이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어떤 걸 찾냐? 한 뼘, 그 다음에 한 마디, 한 알음 해서 지금 사진으로 예시 사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길이를 찾는 게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거라 더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한 마디 찾는 거. 자, 요게 아마 유아들하고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색깔 찾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꽃이 폈을 때, 가을에는 단풍이 졌을 때, 여름에는 이 숲이 우거져서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보라색, 노란색. 지금 선생님들이 계신 강의실에 아니면 교실에서 찾을 수 있죠. 빨간색 가리켜 보세요. 빨간색 저기 있습니다. 저도 찾았어요. 노란색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노란색 빙고라고 있는데요. 노란색 빙고는 뭐냐면 봄에 보는
노란 색깔을 찾는 거예요. 오, 노란 색깔 뭐가 있을까요? 민들레 있어요. 나비 있습니다. 애기 똥풀이 있어요. 개나리 있어요. 많죠? 자, 유아들이 이 정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자연 관찰할 때 암기를 하고 아이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지금 뭐예요? 아이들의 눈으로 직접 오감을 활용해서 찾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각뿐만이 아니라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이용해서 자연놀이를 하는 것도 선을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색깔을 찾아서 봄에 다양한 노란색을 찾는 거, 다양한 색깔을 찾는 거. 그 다음에 도형 빙고라고 있습니다. 자, 숲에서는 다양한 우리 디자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트 모양, 반달 모양, 십자가 모양, 달팽이 모양, 세모 모양, 별 모양의 자연물을 찾는 거예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파란 모자 쓴 사람이 저예요. 제가 동네 어린이들하고 같이 설명을 하는 장면인데요. 선생님들도 아마 함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놀이를 한번 해보시면 재밌고요. 저는 도형 빙고를 하고 나서 제가 또 하나 개발한 게 있어요. 뭘까요? 아, 바로 맞습니다. 숫자 빙고예요. 숫자 빙고. 그래서 숫자 모양을 찾는 거예요. 자, 지금은 고니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조개도 있고 이렇잖아요. 바지락도 있고. 이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의 자연물, 육과 비슷한 모양의 자연물을 찾는. 저는 이 게임을 제가 개발하고 나서 내가 천재구나. 너무 재밌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이걸 찾으려고 나무랑 숲을, 자연을 뚫어지게 관찰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놀이로 해야 된다. 관찰을 직접 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어린이들과 수업을 할 때 보면 어른들이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들의 활동은 적고, 저는 아이들이 이 숫자 모양을 찾게 도와줘야 된다. 근데 가로, 세로 질문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 유아들이 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못 찾아요. 좋습니다. 그럼 2개만 찾아도 되고요. 한 줄 빙고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 모양의 나무, 그 다음에 우리 나뭇잎을 이렇게 겹쳐놨는데 줄기에서 퍼지는 게 육자 모양이 됐어요. 그걸 뒤집어 놓으니까 구 모양이 됐어요. 이런 것을 찾아본다는 거죠.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200개의 빙고를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의 빙고만 지금 한 4-5가지 벌써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자, 숫자와 우리 수학과 예술을 공부한다고 그랬죠. 또 하나, 계절을 배웁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을에 우리 최근 지금 가을이죠. 10월이니까 밤, 우리 추석 때 밤 드셨나요? 저 먹었습니다. 감도 드셨나요? 얼마 전에 공원에 가니까 모과가 이제 막 떨어지려고 그래요. 모과, 또 소나무, 솔방울, 이렇게 열매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겨울철에 강가나 개울에 새가 많이 찾아오잖아요. 물새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게임.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혹부리오리, 갈매기, 외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외 자연놀이 할 때, 자연 관찰하러 갈 때 계절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아까 계절 한다고 그랬죠? 단풍잎 가지고도 했습니다. 꼬꼬마 빙고의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빨간 잎, 노란 잎, 갈색 잎, 톱니 모양 잎, 바스러진 잎, 구멍난 잎, 이런 거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유아들도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무 이름을
9가지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나무의 모양을 찾는 거예요. 단풍잎의 모양을, 다양한 모양을. 찾을 수 있죠? 선생님들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들하고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관찰력과 분류하는 힘, 그 다음에 오감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관찰력. 관찰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작고 작은 빙고입니다. 작고 작은 빙고는요, 우리 앞마당에 작은 자연현상들을 찾는 거예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선생님들 교정에 나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죠. 한 알의 모래, 새끼 손가락보다 작은 잎사귀, 풀씨, 땅에 파인 작은 구멍, 찾을 수 있으세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주 깊은 숲이 아니더라도 앞마당이나 작은 공원에서도 이런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놀이를 해보는 아이들은 이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올라갑니다. 작고 작은 빙고는 바로 우리가 무심결에 맨날 지나갔던 바닥, 내 땅, 우리 주변의 화단에 작은 자연현상들을 찾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자, 이거는 교사들 워크숍 할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자, 보이시죠?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잎도 보이시고, 그죠? 민들레 홀씨도 찾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참새나 개미나 민들레, 자연에서 있었던 쉽게 볼 수 있는 자연물들을 가지고 곤충이나 식물을 가지고 자연 빙고를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뒹굴뒹굴 빙고도 있습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구름도 찾고요, 까치 소리도 듣고요, 자연의 소리 아무거나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건 오감입니다. 오감은 뭐예요?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내 몸으로 느끼고, 촉각이죠. 또 귀로 듣고,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센스라고 합니다. 오감을 이 자연 빙고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키워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감에 관련된 빙고는 뭐가 있을까요? 소리를 관찰하는, 아까 우리 새소리 들려주는 거 제가 재생을 해드렸는데, 교정에서 아니면 우리 마당에서, 공원에서 푸드득 푸드득, 바스락 바스락, 또 내가 들은 곤충 소리, 이런 식으로 자연의 소리를 찾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4, 4, 16, 16칸인데요. 한 줄만 찾아도 됩니다. 아니면 이 중에서 직선이 안 되더라도 3가지를 찾아보자, 숲에서. 이렇게 소리 빙고, 그 다음에 냄새 빙고, 내가 맡은 다른 냄새, 나쁜 냄새, 좋은 냄새, 꽃 냄새, 이런 식으로 후각을 이용해서 자연 빙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촉감. 촉감 빙고는 더 재밌습니다. 촉감 빙고는 우리 까칠까칠, 따끔따끔, 부들부들, 이런 식으로 자연물에서 다양한, 또 내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느낀 다른 또 느낌들도, 촉감들도 찾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습지, 물가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우리 연못이 있다든가 수경화분이 있다 그러면, 식물, 수생식물이 재배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교정에 우리 뜰에. 그래서 우리는 촉감과 청각, 시각, 후각을 이용해서도 자연 빙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에 또 소리와 풍경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오감 빙고랑 비슷하기 때문에 밤에 선셋 빙고, 우리 해넘이 빙고죠. 밤의 자연 빙고 비슷합니다.
저는 이거를 밤에 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눈을 감았다가 자연 현상을 찾는 것도 있고요. 해넘은 시간 정도의 자연 현상을 찾는 것도 있는데, 이런 선셋 빙고 같은, 해넘이 빙고 같은 경우는 정말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야외 프로그램이다. 아이들과 캠프를 갔을 때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주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자연 관찰, 우리 생태 교육과 자연 빙고를 연관시켜서 좀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아쉽습니다. 선생님들과 직접 실습을 하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만나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아마 교구나 교재는 가지고 계시겠지만 한번 자체적으로 동료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중에 제가 만날 기회가 다시 있다 그러면 직접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재미있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